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이번 한 주는 증시에 대해서 낙관론이 대두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보다 국내 시장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불확실성에 대해서 여러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의 경제 상황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통화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저희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출발하시면서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슈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죠. 세계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올해 우리나라 3% 경제 성장률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견조한 수출과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종 원자재 공급 병목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당초 경제 전망보다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및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2%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국 인플레이션은 올해 연평균 4.1%에 이르고 또 연말까지 3.8%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2.7%로 기존 보고서에서 0.3%포인트 낮춰 내놨습니다. 그러나 피치는 한국은 노동시장이 견조하고 또 가계의 예금 잔액이 충분해서 악영향을 방어할 수 있다며 제조업 분야의 수주 물량이 충분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도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지 않은 것도 경제 성장률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배경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양호한 수출과 소비 회복을 근거로 3%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반면 민간 연구소들은 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죠. 앞서 IM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달 3.3%에서 3%로 내려잡았고 또 2%대 성장을 예측한 연구소도 적지 않습니다. 산업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2.9%로 예상했고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2.8%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스탠다드푸어스는 이보다 더 낮은 2.7% 성장률 전망을 제시했죠. 네, 지난해 한국 경제는 수출이 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흐름을 이어왔지만 올해의 경우 수출 외에 경제 성장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민간 소비 회복 여부가 꼽히고 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올해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 펜트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 회복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구재 소비가 올해 정체되면서 서비스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소비도 예상보다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는 자동차 등 내구재와 의류 등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처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는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가 임명될 예정이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중국 경제의 둔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이처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인플레이션과 경기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성장, 물가, 금융 안정의 균형을 고려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평소 고령화에 따른 한국의 구조적 성장 잠재력 약화, 또 일본 같은 장기 경기 침체 등 가능성을 우려해왔었는데요. 이날 통화정책 운영 고려사항으로 성장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이 후보가 총재로 부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성장의 무게를 둬 현재 금융통화위원회의 매파적 성향이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통화정책 방향까지 좀 저희가 예측을 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마감 2박 60분의 승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슈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요. 이어서는 이슈 분석으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정상의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하는데요.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짚어봤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님께서도 지금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성장률 측면에서는 다양한 코멘트들이 있잖아요. 뭐 네. 인플레이션의 촉발로 인해서 낮아질 수 있는 성장률에 대한 코멘트도 있고 신용평가사들 같은 경우는 일각에서 가계 부채에 대한 이야기도 뭐 빈번히 하곤 했습니다. 근데 현재 시장에서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뭐 그러한 우려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풍부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 유동성 자체는 자금의 유동성인데 시중의 통화량 평균 잔액이 3,653조 4천억 규모입니다. 이게 상당히 단적으로 저희가 수치를 보기에는 큰 수치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평균 잔액에서 통화량 증가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10%가 증가를 하는 모습도 이거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중의 현재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보이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이게 그 경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소비가 진작이 된다고 하면은 사이클이 또 좋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예, 유동성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제 적응기에 도래를 했다고 보여요. 미국의 금리 인상 톤 같은 경우도 더 강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톤까지는 뭐 시장이 적응을 한 모습이다 보니까 계속 이러한 부분 관찰이 필요하겠지만은 현재 시점으로는 뭐 긍정적인 영향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에는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금리 인상 과정을 소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 시장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앞에서도 이 펜트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간 소비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진자는 좀처럼 좀 주는 양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 리오프닝 기대감은 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엔데믹 시대 개막이 과연 국내 경제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주식 시장의 결부에서 바라보면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대감은 실제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네. 시장 외로 벗어나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해서는 소비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인, 이건 아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긍정 요인으로 삼을 수가 있겠고요. 그때 그 소비 측면 중에서 민간 소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레저라든지 여행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소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부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소비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뭐 지금 우려되고 있는 소비가 일단은 뭐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라는 뭐 그러한 우려 자체는 일단은 소비의 증가 추이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출입 지표 같은 경우도 2월 달까지는 아주 긍정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뒤에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러한 촉발의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데 되려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엔데믹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여행객의 수요 증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축소되어 있던 그러한 수요가 위로 팽창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기대했던 부분보다는 더 높은 그러한 소비의 부분에서의 진작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리 우려를 하고 우려를 하기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시장에도 긍정적 그리고 경제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 그 이슈 분석에서 이슈 브리핑에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노동시장이 견고하고 제조업 분야의 수주 물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조업 분야의 수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해도 지금 공급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급난이 가중이 되게 된다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 좀 타격을 받게 될까요? 네, 최근에 좀 급격하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나타났었잖아요. 뭐 기존의 사항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산업이 좋을 때 통상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게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가 니켈 가격이 뭐 분기별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산업의 주가들은 조정이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되려 상승하는 맞아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거는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수요와 함께 동반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그 제품 가격에 전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긍정적인 요인이거든요. 반면에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은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슈로 인해서 지금 공급 사이드에서 네. 인플레이션이 촉발이 됐거든요. 그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 부분인데 네. 여기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 외부 변수 같은 경우가 제거가 된다고 하면은 공급 사이드에서 촉발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빠른 시간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저희가 그 이전의 역사적 사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제 뭐 다양한 신용평가사라든지 뭐 전망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네. 해요. 근데 이게 기존의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외부 변수가 제거가 되는 시점부터 해서 이게 제자리에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되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주식시장의 조정이라든지 그런 게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은 매도보다는 매수 기회로 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이슈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해소가 될 수 있는 장기적인 이슈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50bp 인상 가능성을 한 번에 하는 빅스텝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 변동폭이 좀 확대되는 상황에서 네. 연준의 빅스텝이 있게 되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그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을 때 시장이 우선적으로 조정을 나오는 걸 불안한 저희가 모습을 보이죠. 네.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워낙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성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금리 인상은 필수 불가결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연준의 스탠스는 그 신흥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감안을 하기보다는 그 미국을 위한 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정책 자체도 미국의 유동성과 지금 이제 자금 회수의 타이밍을 비추어 보면은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비추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와 비추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과 비추어서 살펴보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비슷하게는 금리 인상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금리 인상의 컨센서스가 이미 뭐 경제 요소라든지 주식 시장에도 반영이 돼 있는 단계거든요. 네. 여기에서 뭐 아주 금리 인상의 속도를 더 높인다든지 하면은 시장이 한번 충격을 더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연준 포지션이라든지 정책 자체가 그 어느 정도 이제 딱 올해 컨센서스를 맞춰서 이미 다 오픈이 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금리 인상의 횟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50bp의 톤까지 내세운 거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장이 빠르게 적응하게 우선적으로 코멘트를 한 거고요. 뭐 다우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뭐 금리 인상의 톤이 아주 강했다고 하면은 시장에 충격을 받아서 뭐 전저점을 깨는 아니면은 성장주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되려 반등이 나오는 걸 네네.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뭐 큰 우려는 아니고 만약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톤이 또 아주 강경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에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최종적인 금리 인상 이후에는 시장이 아주 강한 반등이 나타났거든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좀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훨씬 낫다고 한 번 더 네.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불안한 모습이 나올 때 역시나 저가 매수를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고 같이 좀 인식을 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인상이 확실시 된다면 그때부터는 증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니까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내에서는 또 다른 이슈가 있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달 이제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서 IMF 아시아 태평양 이창용 국장을 내정을 했죠. 지금 이 후보의 최근 발언들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최종 확정 후에 한은의 기조에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 것인지 예상되는 내용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시장 일각에서는 뭐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라고 상당히 얘기가 많았는데요. 네. 뭐 기존 발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금 코멘트 자체가 뭐 가계부채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뭐 통제를 한다는 표현이 좀 너무 강할 수도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많이 하셨었는데 지명 소감 때는 뭐 성장을 또 강조하는 부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물가라든지 금융 안정까지 코멘트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의 그런 금리에 대한 톤도 어느 정도 시장에 적응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의 시기에서 그 임기 초에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스탠스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아주 금리 인상을 강한 톤으로 해서 매파적 성향을 띠고 가기보다는 뭐 톤을 조절하면서 금리의 인상의 그런 스탠스도 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매파보다는 지금 스탠스를 조절해 나가면서 금리를 인상을 해 나갈 가능성. 어쨌든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된 거잖아요. 하지만 좀 조율을 해 나가면서 시기를 보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더불어서 또 금리 인상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을 해봤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 키워드, 그리고 특징주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베스팅 코리아의 민푸름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키포인트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은 미증시가 이제 상승을 함에 따라서 오늘도 되게 좋은 흐름을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일단 전일 미증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여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 더불어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좋게 나온 영향으로 또 이제 강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급등함에 따라서 금일 반도체 시장도 강세 좀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이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시원한 상승세가 아직은 안 나온 상황이죠. 지금 기점은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이 저는 가장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0일 일평이랑 맞닿아 있는 수기도 하지만 이제 마디가 저항도 있을 것이고 2,800선을 올라타야지 이제 우리 시장 좀 상승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움직임이 더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세가 아직은 강한 편이고 또 이 선물 시장에서 강세를 좀 보여야 또 시장이 또 다시 되살아나는 이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 외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된다. 좀 이쪽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마디 좀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 키포인트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오늘 시장의 이슈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중국의 그 디지털 위안화 사용 지역
점진적 확대 추진 소식. 이 소식 때문에 지금 그 CBDC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받았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조금 더 다져가는 과정이죠. 디지털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쓰던 지역에서 점점 더 확대하겠다. 결국에는 목표는 중국 전역이 되겠죠. 그래서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에 디지털 위안화 연구개발 시범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점점 더 확대를 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이번 회의뿐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이 확대를 이제 범위를 좀 더 넓혀가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CBDC 관련주도 역시 기대감이 좀 증폭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푸른 기술이 이제 그렇게 오늘 강세를 보여왔고, 뭐 이제 CBDC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슈로는 이제 현대차가 로봇에 관련해서 이제 좋은 호재를 발표를 했죠. 전일 현대차가 정기 주주총회를 이제 열고 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이제 차세대 먹거리 이 로봇 시장, 특히 이 로보틱스에 대한 비전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개발 책임자이자 이제 로보틱스랩 상무가 이제 로봇 지능 사회 구축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선도를 주제로 이제 로보틱스 자체 개발한 로봇인 다리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금일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세, 강세를 또 보였는데 저번 주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메타버스와 로봇을 언급하면서 이어왔던 상승세가 오늘 또 되게 폭발적으로 급등세를 좀 보여줬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슈는요. 반도체 시장이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띄었죠. 이제 어떤 구조적인 장기적인 어떤 성장 전망이 또 다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지고 있고 이제 전일 이제 위증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급등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도 역시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공급난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성장하는 것, 기업이 성장하는 것과 다르게 주가는 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공급난 우려가 이제 점점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엔 공급난이 이제 심화가 되고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지더라도 수요는 여전히 증가세가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이슈가 이제 오늘 이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춘천 연장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관련주들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정부가 이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 비노선이죠. 비노선의 기본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 춘천 연장안의 이제 현실화 여부가 이제 실제로 확정이 되는 게 가시화에 따라서 빠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또 이제 물망 위로 올라오면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죠. 사실 건설이랑 이제 이 철도 얘기지만 연달아 이어지는 게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제 지화 얘기나 이 건설에 또 쌓여 있는 이 기대감 또한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철도 테마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여러 가지 키포인트들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요. 좀 더 계속해서 키워드 식스센스 하시면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6가지 키워드 어떤 것들 준비하셨을까요?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메타버스 키워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또 암호화폐 관련주도 오늘 급등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CBDC 관련주들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확대한다라는 이슈 계속 들려오고 있죠. 로봇 관련주들도 강세 보여지면서 대기업의 진출들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은 뭐 계속해서 최근에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죠. 산업부에서는 탈원전을 폐기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에 이어나가고 있고요. 또 우주항공 쪽에서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하게 되면서 방위력 강화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주들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특징주들 살펴보시죠.
네, 6가지 키워드와 더불어서 관련된 특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덱스터 메타버스 키워드에서 가지고 나오셨고요. 또 암호화폐 관련돼서는 비덴트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CBDC 키워드에서는 푸른 기술, 그리고 로봇 테마에서는 휴림 로봇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원전 관련돼서 에너테크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시네요.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 특징 좀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비덴트, 휴림 로봇,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키워드들 그리고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고인지 스톱인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비덴트 알아볼 텐데요.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등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비덴트를 이제 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인데 암호화폐 관련주에서도 저는 대장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최근에 발표를 했죠. 2026년까지 메타버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5위로 올리겠다. 라는 이제 청사진을 제시를 하면서 메타버스가 다시금 좀 이제 불을 지피는데 저번 주부터 삼성전자가 메타버스를 신사업으로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이 소식에 시작을 했다면 이제 시동을 제대로 걸어주는 이제 정부의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CJ ENM에도 이제 성장 전략실을 신설을 하면서 NFT와 메타버스 또 신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넥스트가 이제 노키아와 메타버스 사업도 MOU를 체결을 하면서 이제 연달아 대기업들의 메타버스 참여도가 좀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골드만삭스가 이제 비트코인 파생 상품 거래를 개시를 하면서 또 이 비덴트가 좀 더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슈죠. 오늘 이슈인데 이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대금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하겠다. 누구한테만? 러시아한테 우호적인 국가들에게만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를 시작으로 지금 원래는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대금을 이제 루블화만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놨죠. 이러면서 이제 비덴트 이제 이 종목도 같이 좀 강세를 좀 띠고 있는데요. 저는 이 비덴트의 지금 차트 자리가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오고요. 시장에서 지금 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의 이 시장 이슈가 굉장히 상승 모멘텀을 충분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은 저는 아직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또 메타버스 산업과 연결이 되면서 그리고 러시아가 최근에 루블화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결제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고 외쳐주셨고요. 다음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휴림 로봇인데요. 또 로봇주 안에서 오늘은 휴림 로봇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휴림 로봇은 지금 스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굉장한 시세 분출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종가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점에 따른 차익 실현 출회가 이제 제일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이 오늘 이렇게 특징적으로 또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현대의 로봇 다리를 공개하면서 이 성장 동력을 또 얻었는데 사실 지금 로봇은 저번 주부터 또 계속 뜨거웠죠. 아까 이제 메타버스와 로봇 이제 이 삼성전자가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대기업들이 지금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에 진출하듯이 로봇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게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진출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속도전 이제 경쟁이 좀 붙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지금 이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도 옥석은 충분히 가려야겠죠.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만 하는 종목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가서 이제 다시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 휴림 로봇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좀 안정적인 좀 로봇 관련주에 접근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주 지난주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설명을 해주실 때 정말 이 종목은 강세를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휴림 로봇은 스톱이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별적으로 종목별로 다 다른 흐름일까요? 아니면 로봇주 안에서 휴림 로봇을 오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이신 걸까요? 오늘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오늘 매도하는 게 좀 낫죠. 왜냐면 이제 오늘 충분히 시세 분출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후에 다시금 재공략을 하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시장 자체가 아직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이 기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주식을 오래 들고 있는 것보다는 특히 로봇 관련주들은 일단 재무가 아직은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받쳐주는 그리고 이제 기관이 조금 담았던 이 종목들 위주로 좀 다가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기관이 좀 접근하는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재무가 조금 이제 이 적자를 좀 벗어난 종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다시 언급을 드리는 거고, 오늘 휴림 로봇이 이제 상승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죠. 사실 지난 22일에 이제 공시를 올렸는데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삼부토건의 이제 지분을 135억 원 규모의 지분을 장내 매도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또 이렇게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이 오늘까지 올랐던 이 지금 시세 차익을 위해서 개인이든 외인이든 이제 내일 또 매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안정적이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좀 체인징을 하거나 접근을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림 로봇에 대한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 쪽은 기본 시장에 지금 이슈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죠. 일단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요국들의 방위력 강화 니즈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성비 좋은 우리 한국의 방산 업체들의 이제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예를 들면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8조 원에서 내년에 4.1조 원으로 확대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수주 잔고도 역시 좀 늘어나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방산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받고 있는데 왜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냐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호주에서 독일의 링스와 경합 중인 그 수주가 있습니다. 레드백 수주권인데요. 원래대로였다면 올해 초에 이제 이렇게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였는데 이 결과가 지연이 되면서 늦어도 올해 가을 또는 빠르면 올해 여름쯤에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수주가 된다면 사실 저는 엄청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독일과 지금 1대1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주를 딴다면 이 호주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이 전망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K9 자주포가 이제 이집트에서 2조 원 규모로 수주를 한 경험이 있고 또 이 확대됨에 따라서 저는 이제 전 세계의 국가들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고객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도 국내 군수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 있던 시장이 조금 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이제 슈팅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길게 보고 목표가 7만 원 정도 잡고 이렇게 대응하셔서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고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호주 수주권이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고요. 고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오늘 특징주들 유심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민푸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오늘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0.05%로 강보합권 나타내고 있고요. 2730.9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혼조세 나타냈었죠. 보합권 안에서의 등락을 이어갔었는데요. 지금 한 30분 전부터 이제 상승이 나타나면서 간신히 강보합권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타납니다. 기관이 1,538억 원, 외국인이 5,631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은 7,00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지금 LG 에너지솔루션만이 계속해서 장중에 8%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7.72% 상승하면서 43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8거래일째 상승 중이죠. 삼성전자 강보합권, SK하이닉스가 1% 넘는 조정이 나오고요. 네이버 2%대 조정,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3%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카카오가 0.48% 하락하고 있고 삼성 SDI는 1.69% 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54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 1.42%, LG화학이 1.32%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코스닥은 0.36% 강세 보여지면서 935.1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4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월요일을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장중에 계속해서 좀 복잡한 움직임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강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의 수급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은 245억 원, 외국인은 17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개인이 25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혼조세 양상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보합권,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오늘 1% 가까운 상승, 2% 넘는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도 엇갈리는데요. 2.04% 하락하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는 2.67%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그래도 셀트리온 제약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92% 강세 보여지고요. 위메이드가 오늘 4% 넘는 하락세 10만 2,700원에 거래되고 있고 HLB도 2.55% 하락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장은 그래도 견조하게 좀 버텨주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또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가 만족스럽지는 못한 만큼 상승을 해준 게 좀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한 주 오늘장 정리하면서 이슈와 특징주들 알아봐야겠죠. 이정수 파트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특징주들 같이 정리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은 계속 박스권에서 괜찮았어요. 계속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순환매는 이어질 겁니다. 다음 주 지나면은 이제 4월달이지만 4월달에서도 시장에 큰 폭락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큰 급등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종목들은 계속 상승장처럼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흐름을 보일 텐데 오늘 일동제약 상한가 같네요. 일단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일동제약 상한가 같고 현대사료 계속 연일 며칠째 혼자 날아가는 이런 종목별 상승장은
다음 주에서도 다른 섹터에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 내지 않은 애들 중에서 거래 정지되거나 상패를 위험을 받는 애들이 이제 다 끝나면 오히려 그런 이제 가벼운 실적은 나오지 않지만 상패를 당할 뻔했는데 그거를 위험을 벗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4월 달에서는 그런 개별주들 정말 부실한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도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매매적인 관점에서 시장은 계속 여전히 좋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갔다 우리나라 시장 오늘 급등할 거라고 생각했다라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오늘 저녁이 좀 중요한데 오늘 미국 시장이 그동안 계속 올랐던 부분들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지 오늘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큰 폭으로 빠지지는 않을 건데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이쪽으로 미국 시장이 좀 빠진다. 나스닥과 다우가 좀 빠진다. 그러면 다음 주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살짝 밀리겠죠. 그때에서 싸게 저점 매수하시면 되고요. 만약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올라간다.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빠질지 올라갈지 그거를 굳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갈 텐데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2,800을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별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게 왜 별로냐면 2,800으로 올라가면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건 좋죠. 근데 먹을 것들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음미하고 더 여기서 수익을 내는 기간을 더욱더 더 가져가려면 살짝 밀려주는 게 올라가는 쪽으로는 올라가는 기간으로는 조금 더 연장이 된다는 얘기에서 밀렸다가 움직이면은 일주일, 2주일 더 올라가지만 만약에 그대로 그냥 지수가 오늘 미국 시장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2,800은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올라가면은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예요. 2,800이. 그렇다 해서 뭐 2,800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2,800 가면은 추가적인 시장이 더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 최대치는 2,950까지 제가 본다 그랬죠. 2차 목표치. 근데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일단은 미국 시장이 오늘 가는 거 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하여튼 오늘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1차 목표치는 2,800, 2차 목표치는 2,950에서 2,900 요 사이니까 미국 시장이 상승이 됐을 때 월요일 날에 쫓아갈 종목들을 미리 조금 주말에 좀 뽑아 놓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2,800으로 올라가는 게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낙폭과의 종목들이 단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IT 섹터들도 지금은 말을 잘 안 듣지만 걔네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움직인 게 없기 때문에 그쪽 애들이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원전 테마 아직 이슈는 살아있지만 그쪽에 많이 떠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쪽을 조금 기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면 에너지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별로 움직임들이 좋지 않죠.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위험성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미 많이 올라간 쪽들은 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일 지수가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IT 섹터는 올라갈 수 있는데 자 반면에 미국 시장이 좀 빠진다. 그럼 IT 섹터들은 올라가느냐? 아니죠. 그럼 IT 섹터들은 빠집니다. 올라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지면 조정받으면 IT주들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이오헬스 쪽은 안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받으면 미국 시장이 조정받으면 겁내지 말고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그다음에 진단키트 이런 쪽으로 모양들 괜찮거든요. 조정 시 그쪽 애들을 공략을 하거나 쉽게 안 떨어지니까 그쪽 애들 위주로 매매하는 게 좋아 보이고 IT 섹터들은 미국 시장이 올라갔을 때나 월요일 날에 붙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장중에 있었던 이슈들은 뭐 그동안에 있었던 이슈들 계속 재탕, 삼탕 이러면서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여주는데 어제 이제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그러니까 분석해드렸던 동원산업 수산주들 동원산업은 오늘 움직였지만 나머지 수산주들은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는 것만 가는 차별화 장세예요. 그러니까 막 다 움직인다고 아무거나 고점에서 쫓아갔다가는 이 좋은 종목별 상승장에서 시장은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지만 종목만 보면은 상승장이거든요. 이 좋은 장에서 거꾸로 깨지는 수도 생기니까 함부로 아무거나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순환매를 공략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도 오늘 유튜브 소통 방송에서 얘기를 나눌 텐데 하여튼간 종목들은 만만하고 좋은 것들이 아직도 많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수는 일단은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 말씀드렸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겁을 안 내도 되는 장입니다. 뭐 밀리면 어때요? 조정받으면 사면 되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오늘의 종목 두 가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휴림로봇. 자, 오늘 로봇 관련 주식 움직임이 좀 좋게 나왔는데 휴림로봇 좀 강세를 좀 보여줬죠. 뭐 그 외에서도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뭐 움직이긴 했지만 아직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보라든지 움직임 별로 없었고 유일하게 뭐 휴림로봇 정도만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도 인공지능 섹터라든지 여기에 같이 엮여 있고 시스템 반도체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으로 엮여 있는 종목들 순환매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 쪽에 이렇게 떠 있는 거 말고 조정바 있는 아직 안 올라간 쪽으로 공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움직였던 거는 그 현대차 쪽에서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로보틱스에 대한 비전을 설명을 하면서 그 앞으로의 그 신규 상장될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들과 아니면은 이미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이제 글로벌 기업을 일단 인수를 해서 거기 보면 이미 이제 뉴스나 광고나 많이 보셨겠지만 로봇들이 덤블링도 하고 뭐 암벽도 탈 것 같고 암벽까지는 아닌데 막 뛰어다니고 막 춤도 추고 뭐 덤블링도 하고 웬만한 체조 선수들 저리가 할 정도로 균형 감각이라든지 정말 사람보다도 더 잘 뛰어다니죠 이제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앞으로 로봇 상용화에 대한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개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비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따른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지 실적을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휴림 로봇 뭐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로봇 관련주들이 휴먼 로봇은 아니고요. 로봇 청소기 정도의 수준에 있는데 그래도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엮여 있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휴림 로봇은 그래서 움직인 것 같아요. 얘는 그래도 로봇 청소기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스마트 팩토리, 뭐 로봇, 뭐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에 그래도 엮여 있기 때문에 얘는 혼자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조정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요게 지금 수급이 최근에 좀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50만 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거 되게 안 좋게 봤었는데 하도 수급이 꼬여가지고 최근에 기관들하고 연기금이 많이 사서 50만 원까지는 반등 노릴 때 반등 주면 또 빠집니다. 그래서 50만 원 반등 나오게 되면 그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은 웬만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50만 원 정도.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 전망 때문에 움직였지만 그것보다도 수급이 다시 돌아와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랩지노믹스인데 잘 안 꺾이죠. 수익률은 70%지만 이거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건데 얘가 넘어가면서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변곡점인데요. 바닥권역에서 변곡점이 있다는 얘기는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랩지노믹스가 움직이게 되면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도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5점 우, 매수포인트 80점 우, 바이오 헬스 계속 한 3, 4일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안 그래도 움직이고는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움직일 겁니다.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이 오늘 특징주로 휴림로봇과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수 파트너의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소통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